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노조에 대한 이슈가 있죠.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데 회비 비밀 정부 결국 팔 빼들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 깜깜이 회계를 들여다본다. 요 이슈가 지금 일변으로 올라왔어요. 노조 불투명 재정의 메스 법적 근거 마련 착수.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노조 운영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 고용부 횡령 배임된 형사 처벌.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한국노총 출신이죠. 그래서 지금 민노총과의 지금 뭐 전면전인데 지금 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조 간부 하면은 귀족이다. 지금 뭐 대통령급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노조 활동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노조 지금 회비를 걷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수억 건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 회비 사용 내역 비밀 내부 선임감사위원에게만 맡겨 외부 회계감사 한 번도 안 받아. 그래서 비공개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은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860원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속노조와 공공우수노조는 1년 예상 규모가 400억. 어마어마하네요. 다른 산별 노조를 다 합하면 예상 규모가 1,000억 원. 예. 지난번에 한노총에서 건설노조 지금 이거 돈 빼먹다가 걸려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한노총은 예산이 144억 원, 국고 보조금 52억 원. 그래서 노조에서 국고 보조금이라는 걸 받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예. 그래서 지금 그들만의 리그다. 그 노조 간부들 월급부터 까봐. 니네 그 돈 받고 서면 손가락 빠는 거 심경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왜 돈을 가져가? 그 돈을 나눠줘야지. 예, 이런 이슈들. 전태일 이름 팔아먹지 말아라. 이런 대목인데 미국은 노조가 연차회계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더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노조가 정부 소속 인증관에게 노조 간부 급여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아, 현행 노동조합 법상 노동조합이 회계 감사원을 두게 돼 있는데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회계사 등 장려 요건을 둔다든가 일정 경우 이상의 노조는 회계 재정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부분.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 세력을 잡고 있어서 이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발 좀 일 안 하는 사람은 좀 나가라. 국회의원, 또 이제 정치인들.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3선, 4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무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12일 52시간 근로제 관리단위 일주에서 최대 1년을 늘리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 뭐 지금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합리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왜 차이가 있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웃긴 거죠. 일을 하러 회사에 오는 건데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아예 못 올라오게 막아놓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능력 위주로 간다라면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깰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고령화 저출산하고 또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의 성장이 멈췄다. 그래서 복지병 관리 선진국 저성장 장기화 그래서 80년대 후 20년간은 2.25% 성장을 했고요. 숙련, 여자 노동자 증가, 세계화 영향, 그리고 40개국은 1인당 GDP가 1.1% 올랐다. 투자는 뒷전, 항공은 10년 장기 투자. 이래서 법인세를 내리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 정도 내리자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견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 늘어나니까 민주주의 국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를 받아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 노인이 일자리 뭐 이런 것들 돈 퍼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못 받으면은 정치를 못 하는데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사고 싶은 게 지금 현실적이죠. 성장개혁 대신 복지정책 쏟아내 의료비, 노인 연금 지출 눈덩이, 인프라 교육 등 미래 투자 절실 이런 말들은 뭐 10년 전, 20년에도 나왔던 얘기죠. 백년지대계. 근데 지금까지 못 오고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미 출산율은 0.4까지 내려오고 그 급여 지금 70만 원 조금 1년 준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애를 낳을까? 애를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답답한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고령층 이런 부분들 앞으로 세금은 누가 내고 고령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누가 줄 것인지 누구는 쎄 빠지게 새벽부터 일하고 누구는 탱자탱자 놀고 누구는 지금 물려받은 걸로 그냥 대충 살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도 이 사회 제도적으로 지금 망이 잘못돼 있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고령화, 복지 포퓰리즘, 성장 정책 이 지금 망해가는 트랙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빌드 다운이 되고 있다. 그래서 OECD에 따르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매년 3% 증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9%, 10% 그리고 지금 R&D 개발은 오히려 30%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휘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악은 아직 안 왔다. 기업 90% 현상 유지 긴축에 대한 이슈.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그만하고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마이크로 바이옴 시간 폭풍 성장 예고 지금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세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주가 126% 대폭등. 미개척 분야에서 신약 성과 기대감 반영. 그리고 시장의 클래스가 달라진다. 국내 업체도 수혜, 허가 가이드라인 정립의 의미. 예. 그래서 지금 신약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고바이오랩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앞으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 업체들도 시장 성장과 허가 가이드라인 정립 등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269 100만 달러죠. 그래서 이게 1370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준다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경구용 제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 FDA 허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지금 2.7달러야 되는데 지금 6.23달러로 올라갔다는 부분이고 스위스 제약사 페링 파마슈티컬스가 인수한 리바이오틱스 FDA로부터 재발성 장질환 치료제 레비오타를 승인받았다. 그래서 10월 25일 경구용 CDI 치료제 신청을 했고요. 최종 결과가 내년 4월 26일.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다가 재발률을 유약 대비 30.2% 감소시켰다. 지금 요 대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출시로 관련 시장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이나 면역 항암제 등 새로운 섹터에서 첫 신약이 출시된 후 관련 시장 일제히 급성장으로 나타났다. 지금 요 포인트죠. 그래서 첫 의약품은 얀센의 레미케이미트다. 98년도 암젠 엠브렐 에브비 휴비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6조, 또 이제 키트루다 134조. 그래서 지금 연평균 31% 성장할 전망이다. 그래서 지노메 컴퍼니 고바이오랩 유한양행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기술부로부터 지금 1조 1,500억 지금 10년간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신약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